안녕하세요.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근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7,000명이 넘고 사망자도 50명 정도라고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IT 현업단에서도 재택근무, BCP, 심한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 등에 대해 지원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여럿일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번 회차는 근본 코로나 사태에 대한 IT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IT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차에서 다뤄볼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IT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에 변수들이 많이 생겼죠. 사무실에서 서로 같이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내지는 사업장 폐쇄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IT가 대응해 줘야 될 포인트들이 좀 여러 가지가 늘었습니다. 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BCP, 그 중에서도 IT BCP. BCP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BCP 말로만 많이 하지 이걸 실제로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바로 요즘 같은 시기가 BCP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아야 되고 더불어서 실제 운영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IT BCP에 대한 부분을 실제 제가 사용했었던 문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IT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앞서 말씀드린 이제 BCP가 큰 바운더리를 제공해 준다면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실무단에서. 그런 체크 포인트들이 뭐가 있고 또 유저단에다가 배포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IT 포지셔닝 이라는 제가 문구를 좀 붙여봤는데 사실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앞서 저희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유사한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말인즉 이 또한 지나갈 거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즈니스단에서 IT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실제 저희가 구현도 해줬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IT가 어떻게 좀 포지셔닝을 하고 회사 내에서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 대한 IT 영향은 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제가 한 4가지 꼭지를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IT 인프라, 다음은 랩탑, 컨퍼런스, 시큐리티 이렇게 4가지 꼭지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로 이 IT 인프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처음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재택근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가 거의 필수 상황으로 좀 가는 상황인데 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IT 인프라들이 필요하겠죠. 많이들 알고 계실 SSL, VPN, SSL VPN이라든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B2C 사업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매업을 한다. 회사 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인데 직접적으로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구매를 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왜 B2C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트래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대면 서비스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다 비대면. 당연히 온라인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저도 왕왕 쿠팡이나 아니면은 그 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장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근 일주일 정도가 풀부킹이 됐더라고요. 그럼 IT 입장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되게 하나의 기회가 되거든요. 기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버 관리 못 해가지고 트래픽 부하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서버가 다운됐다. 이거는 진짜 요즘 같을 때 역적 아닌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왜 핫사이트, 웜사이트, 뭐 콜드 사이트라는 말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뭐 서버라든지 뭐 네트워크 장비, 뭐 기타 뭐 케이블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미리 다른 공간에 예비로 구축해 놓은 사이트, 그거를 뭐 그 수준에 따라서 핫, 웜, 뭐 콜드 뭐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저도 뭐 신문 기사를 좀 보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뭐 요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거기 또한 뭐 결국에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태가 얼마만큼 더 장기화될지, 또 어떻게 또 다른 여파가 있을지 좀 가늠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상면 서비스 같은 거 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모르니까 업체랑 지금 좀 유동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좀 연락을 좀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인프라 관련해서는 원격. 이 원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VDI 같은 거 있어서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뭐 그 용어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 VDI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거를 또 갖고 있는 회사들이나 뭐 환경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이 원격에 대한 부분이 참 이게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번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좀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알서포트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서포트에서 로그인을 했더니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반가운 좀 메시지가 떠서 다시 하나 보여드리면, 아마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4월 30일까지 아주 진짜 시적절하게 굉장히 회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이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곳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알서포트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바로 요것만 조금 눈에 띄긴 했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실제로 저희도 좀 몇 개를 좀 요청을 긴급하게 좀 드려봤어요. 데스크탑 사용자들이 좀 있어서. 그랬더니 한 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바로 라이센스 부여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국난 같은 시기에 이렇게 앞장서서
좀 이런 프로모션을 한다라는 거는 회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로열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다른 알소포트 제품도 쓰고 예전에 뭐 다른 회사 제품도 썼지만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 그냥 이걸로 그냥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요거를 구매한 거를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아주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요 랩탑. 이 랩탑 관련해서는 뭐 요즘은 뭐 랩탑을 많이 하는 50% 이상은 그래도 회사에서 쓰는 것 같긴 한데 보직의 특성상 뭐 내지는 업무의 특성상 이 랩탑을 사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연구원 부서라든지 아니면 보안이 좀 강한 업종이어가지고 랩탑 자체를 쓰는 걸 꺼려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될지가 좀 애매해요. 일단 이 사람들한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좀 고민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백업 장비, IT 백업 장비가 원래는 뭐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300대라고 하면 보통 10% 내외를 갖고 있는 거를 제일 뭐 권장하는데 300에 10%는 30대인데 이 30대를 말이 쉽지 현업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고 그 수량이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갑자기 급격스럽게 많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단기 렌탈 그리고 저희는 뭐 개인 그 회사에서는 이제 추후에는 이제 아예 장기 렌탈로 이제 가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 시점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은 이 단기 렌탈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견적을 내보니까 뭐 한 4, 5만 원 정도 대당 월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0대 정도 40대 뭐 이 정도 이렇게 지점 같은 데 지원해 줄 때 그 정도 렌탈에서 하면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단기 렌탈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미 뭐 렌탈 부분을 사용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기존의 렌탈 부분을 한번 운영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일단 견적받는 것부터가 조금 좀 난해하실 수 있는데 현업에 대한 이제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뭐 이런 렌탈 견적받는 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이시고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한 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쉐어드 IT의 솔루션 상담실 있으니까 거기 이용해 가지고 견적 받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좀 이런 거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 컨퍼런스. 이 컨퍼런스가 의외로 좀 많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좀 컨퍼런스가 좀 많은 회사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뭐, 원래 뭐 지점에서 지점 간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대 N, 뭐 1대 1, 뭐 요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스카이프를 쓰고는 있는데, 스카이프가 뭐, 좀 여러 가지도 좀 제약이 좀 있고 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쓰는데 좀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스카이프 또 MS에서 나오는 이제 팀즈라는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아마 글로벌리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스코에서 쓰는 웹엑스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뭐 사실 웹엑스를 제일 좀 좋아라 하고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쓰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그래서 저는 웹엑스를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없다면 뭐 트라이얼 버전으로 한번 써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디랑 범용성에 있어서도 뭐 가장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간단하니까 쓰기가 심플해서 웹엑스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때마침 3월 10일 날 화요일 날 2시 오후 2시에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웨비나 참가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큐리티. 항상 이 보안과 편의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당연히 보안이 높아지면 편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편의성이 올라가면 보안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참 어렵죠. 그래도 뭐 보안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기준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 솔루션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왜 보안이 좀 요즘 같은 시점이 더 중요하냐? 바로 이제 재택근무 때문에. 재택근무라는 게 사실 회사가 아닌 공간에서 회사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이나 제어, 뭔가 이렇게 핸들링하기 참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뭐 이를테면 뭐 V3 같은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DLP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로스 프로텍션, 프리벤션 뭐 이렇게 쓰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뭐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게 방지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 DLP 있고 뭐 제품이 뭐 메가피도 있고 어디 거도 있고 많지만 뭐 비트로카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실 만도 할 것 같고, DLP,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하나 더 쓰는 게 이제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접근 제어 시스템을 하나 더 쓰거든요. 뭐 요런 부분들, 물론 이거를 뭐 다 갖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운영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이 구색을 갖춰놔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설사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터졌다 하더라도 IT 담당자 입장에서 이 중에서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좀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최소한의 면을 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챙겨 보셔야 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릴 거는 이제 IT BCP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 에이펙 쪽에서 제가 받았었던 문서의 일부분을 좀 발췌를 한 건데, 보시면 뭐 내용이 뭐 영문으로 쭉 써 있어서 뭐 길게 뭐 얘기할 건 아닌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자명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재난재해 상황에 있어서 회사가 업무적으로 똑바로 돌아가기 위한 뭐 그런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딱 성명서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컨트리 매니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CEO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름은 뭐 많이 부를 수 있겠는데, 회사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 라는 거를 문구에 한번 넣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 외국 친구들이랑 근무하다 보면 이런 문서에 이런 약간 뭔가 경중을 나눌 때 이런 성명서 부분을 꼭 넣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거. 최고 결정권자가 이 문서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오더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BCP 계획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만드는 중이라고 하시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 넣고 가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퍼포즈.
이 문서의 목적이 뭐냐? 쭉 써 있는데 뭐 요약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래의 업무 상태로 빨리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 문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포인트고,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런 범주와 범위를 정하는 거. 여기에 이 문서에서 정의하는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취해야 될 한 부분이 뭐냐? 이거는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업무 환경, 내지는 업무 공간, 그리고 시스템들, 이거 IT에 제일 많이 IT한테 제일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문서, 기본적인 뭐 계약서라든지 회사에서 갖고 와야 되는 하드카피 중요한 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뭐 문구류까지, 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일할 수가 없으니까 뭐 문구류까지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정의하고자 하는 거는 뭘 할지,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고, 언제 할지, 그리고 뭐 가용 자원들은 무엇인지, 그런 자용 자원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이 문서의 또 다른 목적이다 라고 여기 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작전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임무 수행 카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상황이 발생될 때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적혀 있는 이제 카드 같은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뭐 그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CEO는 하는 일이 뭐냐? 전폭적인 이제 지원을 해준다. IT 매니저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책임진다. 그리고 뭐 총무팀에서는 뭐 시설 관리라든지 뭐 그리고 전화 이런 것들, 재경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 계약서들이라든지 뭐 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사팀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직원들의 뭐 휴가라든지 아니면 공지 전달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거야 라고 좀 명시적으로 문서에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IT팀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포커스를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 같은데, 이제 리커버리 플랜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거를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이거를 해결해 나갈 거야 라는 거를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거를 처리할 건지, 뭐 네트워크야, 네트워크 서비스야, 텔레폰 서비스야, 뭐 쭉쭉쭉 나와 있고, 좀 디테일하게 뭐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도 완 서비스야, 뭐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는 AD야, 뭐 DHCP야, 윈스야, 뭐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좀 해주는 부분이고, 그럼 이거는 중요도가 높은 거야. 그러면 우선순위는 1번이야. 그리고 뭐 time to recovery from the start of DR.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시작돼야 되는 시간. 적어도 이 시간 안에는 뭔가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0이라고 표현된 거 즉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계 회사였고 이제 독일에 본사가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안 돼 버리면 거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즉시 처리를 하라고 해서 0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기 이전 시점으로 최종적으로 완벽한 복구가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 24시간 안에. 일단은 문제 생기면 바로 시작하고 적어도 24시간 안에는 원복을 시켜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은 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스토리지, 그리고 저희 서버 가상화, 그리고 백업 서비스, PC들, 그리고 웹 호스팅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중요도가 떨어져서 이제 미디움 정도로 했고, 프라이어티는 3번 48시간 안에 시작하고 120시간 안에는 원복하고, 그리고 파이낸스 또 당연히
제한이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디스크립션에 넣어줬고, 그리고 데스크탑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 그 회사에서 꼭 그 PC 지급하고 난 다음에 설치되거나 준비되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봐라 라고 나오고, 이 노트스는 이런 것 그 위에 언급되어 있던 내용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사항 같은 것들 아니면은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별도로 조금 기입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일종의 이게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시나리오인데 뭐냐? 시간별. 첫날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수행되어야 된다. 뭐 그 비즈니스 컨티뉴스 팀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쪽에서 그 최초 1회 뭐 최초 회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첫날 안에는 다 확인이 돼야 되고, 둘째 날에는 실질적인 액션이 일어나야 되고, 뭐 셋째 날에는 그 액션이 어느 정도 일어난 체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제한사항이 있다, 아니면 이거는 폐쇄해야 되겠다, 뭐 기타 등등 시간의 흐름에 맞게 해야 될 액션들이 좀 시나리오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요것도 문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완성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1부를 마치고 나머지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